고용시장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33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은 7.49%로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사이에서의 총기 사고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맨하튼 미드타운 시내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유리병으로 행인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AI를 통해 허위로 조작된 북한 관련 가짜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33만 6천 개 증가하면서 전월인 8월 증가치보다 10만 개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9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과 비교해 33만 6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보다 10만 개 이상 증가한 수치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 공공직에서 7만 3천 건, 식당과 호텔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10만 건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 추세는 지난 1월 51만 7천 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8월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9월에 예상을 뛰어넘는 구인 건수 증가는 미국 내 고용 수요가 여전히 뜨겁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평가입니다. 연준은 이런 고용시장의 호황이 계속될 경우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는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전년 대비로는 4.2% 큰 폭으로 증가해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지난주 모기지 금리는 23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이번 주에는 7.49%로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모기지 금리로 주택시장에서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서 발표한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은 지난주 7.31%에서 이번 주 7.49%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모기지 금리는 2000년 12월 이후로 최고치였는데 이보다 더 오른 겁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모기지 금리는 약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에서는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높아진 금리에 구매를 보류하고 있는 추세이고 주택 보유자들은 이전에 낮은 이자로 받은 모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외에도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과열 등 여러 요인이 모기지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면서 갈수록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 중위가구는 소득의 44%를 주택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시장의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 상황은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석이 된 차기 하원 의장에 오하이오주의 짐 조던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하이오주의 짐 조던 의원을 차기 하원 의장으로 공개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정 직후 자신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 조던 의원을 차기 하원 의장으로 지지한다며 조던 의원을 오하이오주 제4선거구의 스타로 칭했습니다. 또 조던 의장은 하원의 위대한 의장이 될 것이며 자신의 완전한 지지를 받는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지지 발표는 텍사스주의 트로이 넬스 하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결정 소식을 알린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임기 중 조던 의원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한 것을 언급하며 그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이 훈장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세계평화, 문화에 큰 기여를 한 자에게 수여되는 민간인 최고의 영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케빈 메카시 의원이 이번 주 의장직에서 축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지를 통해 그가 직접 출마할 것이라는 생각은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사이에서의 총기 사고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87%나 늘었습니다. 보스턴 어린이병원의 레베타 매닉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 사이에서는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87%나 급증했습니다. 2011년에는 1,311명이었던 청소년 어린이 사망자 수는 2021년에는 2,59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조산 등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을 제외할 경우 자동차 사고가 청소년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지만 현재는 총기 사고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외의 선진국에서 청소년과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총기가 꼽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약 450만 명의 어린이가 자택 내부에 장전된 총기가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총기 외에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남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질식 사고는 12.5%나 증가했습니다. 총기와 마약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늘면서 이런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수 역시 2011년 10만 명당 14명 내외에서 2021년에는 10만 명당 17명 내외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이민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중남미 3개국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요. 첫 방문지인 멕시코에서 아담스 시장은 뉴욕에는 이제 망명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할 공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뉴욕의 이민자들이 몰려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직접 이민 자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중남미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2022년 4월 이후로 약 12만 2천 명의 이민자가 도착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중남미에서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멕시코시티의 과달루페 성당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전했습니다. 이 성당은 많은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방문해서 기도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덤스 시장은 특히 뉴욕에는 더 이상 망명 신청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강조하고 뉴욕의 이민자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멕시코 외에도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를 방문하고 각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과 이민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고위급 안보회담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하고 국경 안보 유지를 위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경 안보 수준을 지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계속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뉴욕시 전체의 범죄율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는 범죄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경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1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등 109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의 범죄 건수는 총 2,433건으로 지난해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띈 것은 차량 절도 범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 수준을 넘어서 373건이 발생했습니다. 중폭행 사건 역시 339건으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었고 강도 242건으로 12.6%, 빈집털이 418건으로 5.3%, 성폭행도 32건으로 3.2% 증가했습니다. 또 베이사이드와 더글라스턴, 리틀렉, 프레시메도우 등을 포함하는 111 경찰서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972건의 주요 범죄가 발생해 전년과 비교해 58.8% 늘었습니다. 엘머스 등을 관할하는 110 경찰서에서도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주요 범죄가 2,133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10.4% 늘었습니다. 하지만 NYPD는 이런 지역별 범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역의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NYPD는 특히 도시 전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올해 760건으로 전년 대비 27.1% 감소했고 불법 총기 5,100정을 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저녁 맨하탄 미드타운 홀푸드마켓 등 시내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유리병으로 행인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1명과 40대, 50대 여성 1명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맨하튼 홀푸드 마켓에서 33세 용의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병으로 행인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경 용의자는 브라이언 팍 건너편 6번가에 있는 홀푸드 마켓 근처에서 23세 남성을 유리병으로 때리고 홀푸드 매장 안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매장 안으로 들어온 용의자가 2층으로 올라가 49세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고 다시 건물 밖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6번가 전철역으로 달아났고 이번에는 열차 안에서도 55세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마이크 하웰로 확인된 용의자는 46번가에서 경찰에 붙잡혀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3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고 당시 사진들을 보면 홀푸드 밖에서 찍은 사진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구급차에 실려가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고 남성이 구급차 뒤쪽에 앉아 머리를 다친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검은색 그래픽 후드티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용의자가 수갑을 차고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최근 북한 관련 가짜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허위로 조작된 영상과 사진인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기 유튜버 크리슈나 샤에이가 올린 1분짜리 북한 관련 동영상은 조회수가 825만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자신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김정은이 자신을 처형하라고 했다는 내용 등 모두 조작된 내용입니다. 또 제이라는 이름의 계정에는 미국의 흑인 여성 래퍼 아젤리아 뱅크스가 북한에서 성소수자 축제를 축하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한 흑인 여성이 인공기가 달린 건물 앞에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3일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뒤 이틀 만에 조회수가 95만 회에 달했습니다. 잘못된 한글 조합과 함께 북한 군인들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 등 AI로 인한 사진의 왜곡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사진이 허위로 조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샤에이와 제이는 이들 영상과 사진이 자신들의 창작물이라고 밝혔는데 그들의 계정에서는 북한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유독 높았습니다. 북한 연구자 로렌 길버트는 어둡고 위험한 북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다크 유머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상을 클릭하게 된다며 이런 영상을 보고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칫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튜버 샤에이는 이런 영상 하나로 최대 2만 3천 달러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전망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런 만남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두 정상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수 있다고 관측해왔고 전날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 뉴저지 항만청,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늘 10일부터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에어 트레인을 탈 때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옴니는 자메이카 하워드 비치역 일부 게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고 편도요금은 $8 25센트, 터미널 간 이동 시에는 무료입니다. 터치형 결제는 비접촉 데빗, 크레딧카드와 디지털 월렛, 옴니카드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주정부는 내년 말까지 모든 게이트에 옴니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북미법인은 어제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4분기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테슬라의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 표준 NACS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2025년 1분기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차들은 현재 북미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미국의 기존 표준 충전 방식인 CC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차 3사는 내년 4분기 이전 양산돼 CCS가 적용된 전기차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분기부터는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무료 독감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황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퀸즈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뉴욕 시민 누구나 접종할 수 있고 의원실 직통번호 718-888-8747로 전화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